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고받을 때 이해는 하니까 국방장관이 있는 데서 좀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오기를 알겠습니다. 그럼 국방장관 찾아서 금방 모시고 올 줄 알았지 전두환 장군도. 근데 국방장관이 그 총장 공관에서 총소리 듣고 도주했잖아요. 도주했어 장관이. 노재현 장관이. 그래가지고 미 8군 사령부 상황실로 숨어 있다가 국방부 계단에서 결국 나중에는 잡혔는데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 결제를 안 하고 기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대령들이 장군들이 여러 명 갔죠. 가서 좀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뭐 총격전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해지니까. 그런데 그 당시 거절한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그래서 나중에 새벽 4시쯤 장관이 오니까 사후 결제를 했어요. 근데 사후 결제 효과가 어떠냐 하는데 이거는 법조계에도 사후 효과는 이거는 효과가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엄사령관의 그 무장력이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어느 한쪽은 쇼가 나야 되는데 그쪽에서 병력 이동해가지고 반대로 역습을 해버리면 이 수사관이 도감이 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촉박한 기밀 유지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군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을 대통령 시해범과 정성화 총장을 김재규 당시의 대통령 시해범과 관련이 있는 피의자라고 아주 단언을 하셨거든요. 단언을 하셨는데 같은 그 당시 군인들로서 사실 그 당시 뭐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다 군인들 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끼리의 그 정성화 총장 체포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은 그 당시에 주류가 어느 것이고 군인들이 정성화 총장을 체포하는데 동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시는 예, 아니 장교들이고 제가 그 수방사 부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전후방 각지에 있는 선후배들, 동기생들이 전화로 서울에 방문할 땐 내 방에 꼭 들릅니다. 상황을 물어보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승화가 왜 건재하고 즉 수사가 안 되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전부 흥분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정승화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말이야 아직도 조사도 안 받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두환 장군이 정승화하고 결탁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정승화를 연행해서 빨리 조사하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군대 전체는. 네. 그런 분위기였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거 거의 다 물어봤는데 아까 또 육군 소장이 육군 대장을 체포하면 하극상 아니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소장이 어떻게 대장을 연행할 수 있어요. 그건 군대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군 소장이 대장을 연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가 범인과 관련이 있는 범인의 한 사람인 걸 연행한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책에서 박수 치세요. 네, 책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김재규가 정승화와 어떤 관계냐? 정승화가 체포돼야 할 만한 그런 연행돼야 될 만한 범죄가 확인되느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장군들을 전부 바꿨습니다. 자기 측근으로. 대표적인 게 수도방위사령관 장태환입니다. 장태환이는 그 교육참모부 차장을 했어요. 원래 수방사령관은 고참 중장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단장 맡은 사람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참 소장이 해서 중장을 다루나든지 이런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근데 교육참모부 차장,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신빙 소장을 갖다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취임 직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승화가 나를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내 촌놈을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총장에게 충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벌써.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작부터 정승화에게만 충성하게 되는 걸 저 세운 사람인데 그 문제가 되죠 점점. 그래서 그 지금 정승화가 왜 연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제가 한 1급까지를 요약을 해봤어요. 그쭉 수사 기록을 보고. 예. 첫째, 김재규가 이중으로 식사를 하자는데 쉽게 응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심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하면 안 되거든. 대통령 만찬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근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계획은. 그게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수십 발의 총성이 났는데도 모터는 척하고 식사를 계속했다. 거기서 한 300m 떨어져 있는 수경사 경비소, 초소, 그 다음에 궁정동 파출소도 한 300m 떨어진데 거기서 그 초병들이 뛰어왔어요. 여기서 수십 발의 총성이 났는데 이거 뭡니까? 그때는 이미 궁정동 안가는 중앙정보부한테 다 장악했거든. 김재규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그거 여기 문제 없다. 당신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요런 그 총소리를 말이야. 참모총장이 총소리를 들으면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권총 몇 발 소리, 뭐 M16 소리 그 요란한 걸 듣고도 멀리서 났다고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게 벌써 그것도 의심이 많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총성이 난 직후에 허겁지겁 여기 권총을 차고 나와서 총장 큰일 났어. 빨리 내 차에 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총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부터이라도 아니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피투성이가 돼 나온 사람인데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죽였어? 범인이 누구야? 뭐 이런 걸 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총장이면 말이에요. 국가 안위를 책임진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 이치 없이 차에 얼른 타고 김재규하고 같이 말이야. 계엄을 발휘할 준비나 하고 병력을 어디 사단에서 동원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면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승화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혁명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더 있으십니까? 예, 몇 가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경호실 차장이면은 차기철이가 사망했으니까 경호실의 모든 책임은 경호실 차장 아닙니까? 경호실장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경호실 차장이 거기 준비해서 대통령이 왜 사망했는지 조사도 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어. 정승화가.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비도 경비 사령부를 시켜서 경호실을 포위하라고 하는데 왜 포위합니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승화는 차지철이가 범인인 줄 알고 그랬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차지철이가 범인이면 왜 차장한테 임무를 줍니까? 차장은 완전히 차지철이 부한데 경호실 차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연행을 못한 거예요. 당장 연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계엄사령관을 여러분들 한번 연행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부대 전부 다 정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행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더 잡기 위해서 시간이 끌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 접상에서 정승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박 대통령이 시해당한 거는 아쉽지만 돌아가신 거는 유신을 막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민주화 운동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있다고 소리했어요. 그래서 거기 백석주 대장이라고 그 대장 한 분이 일어나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만 해도 유신이 살길이라고 박 대통령한테 아부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 피가 마르기도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따구 소리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장들이 그냥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중단돼서 그런 게 이제 합동수사본부에 보고가 다 들어왔겠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김재규가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김 비토론을 발언했어요. 나는 민주화 세력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사상이 불순하고 김종필은 부패하고 김영삼은 무능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그때 삼김이 막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난리 났을 때 그런 김재규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발언을 정승화가 편집장 모임, 편집국장, 언론사 사장들 모임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김재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삼김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인데 김종필이는 부패해서 안 되고 김영삼이는 김영삼이는 무능해서 안 되고 김종필이는 김대중이는 사상이 불순해서 안 된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분이 나서서 구태타를 해서 이거 막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언론에서도. 이게 정승화가 너 구태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김재규하고 다 협의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예, 또 있어요. 가만히 있어. 요거 맞아 해야 돼. 준비를 많이 하셨네. 검찰에서 최규하 대통령도 수사를 했어요. 직접 수사관들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은 자기 실직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승화도 계엄사령관이니까 수사관들이 가서 수사를 했어요. 총장 공간에 가서 다 진술서를 다 받았는데 이 진술서를 3번이나 뜯어 고쳤어요. 자기가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 검찰 수사기록은 수사관들의 수사기록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치려면 도장을 찍고 허가를 받고 그러고 고치는 거예요. 가져와 찢어버리니 또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하라고 그러고 계속 바꿨어. 이게 무슨 피의자 조서 받은 겁니까? 이런 게 다 합동수사본부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이학봉 합동수사본부장이 국장이 이게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연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은 날짜가 12월 12일입니다. 거기까지 해요? 예, 여기까지. 뭐 제가 아니 왜 12일 날 잡았는가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된다고. 아니, 근데 왜냐하면 12월 12일이 진급 발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방카에 들어가서 진급 심사하고 끝나는 날에 11시에 진급 심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진급 발표가 다 됐어. 그때 우리 헌병 단장도 장군으로 진급된다고 발표가 되고 우리 굉장히 아주 축하하고 끝나지. 조홍 장군. 그래서 헌병이 2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조홍 장군이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프랑카드 걸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진급 날짜에 그 연행 계획을 세운 거다. 첫작은 분명히라고. 저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냥 웃자고 넘어간 얘기입니다. 아까 그 모든 거를 김재규와 정성화 그 계엄사령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박 대통령 폄하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신 폄하하고 이런 얘기는 그건 김재규 정성화 장군의 개인적인 그릇이지 이게 뭐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재규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 이게 민주화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퍼졌거든 자꾸. 그래서 김재규 그 구명운동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습니까? 김재규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는 찰나에 계엄사령관이 그 소리를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잖아. 예. 그래서 합동수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놈들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연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자, 12.12 사건은 여기서 좀 일단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으면 좀 플로어에서 좀 여쭤주시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장태환 사령관하고 정성화 그 계엄사령관하고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장태환 어디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장태환 그 수도경비사령관은 그 당시에 구국의 행동을 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태환 사령관이 정성화 당시 계엄사령관 편을 들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옛날 5공화국 영화라든가 그렇다면 코리아 게이트 여기에 보면은 장태환이가 완전히 그 영웅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그 밑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장태환은 지휘에 실패한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휘에 실패했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단장이 진급을 해가지고 조홍 단장이 프랑카드도 걸고 뭐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수경사령관 헌병감은 또 직속 장관이니까 헌병감, 그 다음에 진급에 좀 도움이 줬던 사람들 몇 사람하고 해서 신촌에 있는 데서 만찬 계획을 했어요. 조홍 장관이 내는 걸로 12월 12일 12일 날 저녁 6시에. 예. 그래서 우리는 축하한다고 그러고, 단장은 만찬장에 6시 반인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난 대기하고 있다가 7시쯤에 퇴근했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단장도 진급하고. 근데 식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령부 상장교라고 전화가 왔어요. 부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권정달 대령과 우경륜 대령이 진급 발표에 불만을 품고 총장을 납치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한테 들어온 상황 보고입니다. 정승화 총장을 납치했다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권정달 대령은 아니고 허상소 대령입니다. 근데 나한테 최초에 보고 들어온 거는 그런 식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빨리 5분 대기조를 출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무실에 와서 군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총장 공간으로 출동했죠. 왜냐하면은 보통 5분 대기조는 대위 정도가 인솔에 나가는데 총장이 납치됐다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도 지금 파티한다고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간 겁니다. 이렇게 소대를 데리고 가봤더니 총성이 몇 번 나고 그 앞에가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이미 정승환 총장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하고 나간 다음에요. 제가 갔을 때는 총장 공간은 비어 있는 거지. 그런데 총장 공간에 있는 헌병과 밖에 있는 헌병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 안에 있는 헌병은 어디 소속입니까? 안에 있는 헌병은 육군본부 헌병대하고 해병대 헌병하고, 왜냐면 해군참모총장도 거기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밖에 이제 수경사 헌병이 출동해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수경사령관 장태환이가 도착했어요. 온다고 나한테 보고 왔어요. 그래. 알았다고. 도착하자마자 여기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 양반이 원래 다혈질입니다. 장태환이가. 그래서 저 신중령입니다. 헌병단 부단장. 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병력이 몇 명 출동했고 이런 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파티장에서 하시니까 아마 엄청나게 술을 한 것 같아. 술이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신중령 내가 명령을 지금 하다라니까 빨리 이행하라. 저 안에 있는 분들을 공격해서 체포하고 반항하면 사살해. 이거예요. 그게 난 깜짝 놀랐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 헌병이고 이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헌병이고, 헌병끼리 지금, 그리고 총장은 이미 다 연행대 갔는데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 공격해서 안에 있는 놈들 다 사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당황을 했죠. 아, 이거 사령관이 이 명령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왜 상황은 끝났는데 왜 거길 공격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헌병끼리 또 그 총질을 하고 말이야. 싸움을 붙이느냐. 근데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그런 거야. 그 당시에는 내가 보니까 술이 엄청 취했어. 그래서 내가 사령관한테 그랬지. 여기 다 이미 끝났으니까 사령관이 빨리 상황실로 들어가십시오. 사령부로. 여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황관영 장군이라고 육군 본부사령이 거기 옆에 있었어요. 아, 신중영 말이 맞으니까 들어가시죠 빨리. 그래서 사령관은 들어왔어요. 총장 공간에서 있었던 그겁니다. 짧은 시간에. 네. 그래서 상실에 내 부대로 복귀해서 나도 바로 복귀해가지고 우리 헌병들한테 권정달 대령과 우경윤 대령이 납치했다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궁금하니까 상황실장. 우리 저 헌병들 모아놓고 예. 소룡 대리들 한 15명 빨리 집결하라고 그러고 네. 걔네들은 지금 우경윤 대령이 육군 범죄 수사단장이거든요. 우리 병과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전부 존경하는 대선배인데 이 사람이 진급에 불만을 풀고 총장을 납치했다고 지금 상황이 알려졌기 때문에 헌병들도 창피하지. 대위들 소령들이. 그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연애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령관이 전 장교 사령부에 집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모여있던 저 장교들하고 같이 전부 사령부 상황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이 거의 다 올라왔죠. 사령관이 급히 지시되시니까. 그래서 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하니까 사령부 상황실이 꽉 찼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령관이 들어오시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술이 잘 안 깼어요. 아직도. 한두 시간 지났는데도 술이 약간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 군대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은 알 거지만 사령관이 상황실에 들어오면은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장교들한테. 장교들이 궁금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성화가 연행됐다든지 총장이 또는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설명을 해주고 임무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30단에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뭐 이런 반란군들이 모여서 지금 반란을 해쳐가고 있다. 벌써 거기서부터 반란으로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고정시킨 거야.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근데 이미 저 파티상에서 그 연락을 받고 오면서 아 이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한 거 알면서도 그걸 반란으로 이 사람은 단정한 거라 이거지. 장태환 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지금 여기 저 33단 장교들 와 있나? 그 대위들이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위들한테 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너희 단장을 단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란군이다, 적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면 체포해. 그리고 안 되면 사살해.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게 자기 단장인데 갑자기 반란군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적이라고 그러고 사살하라고 그러면 그 어느 장교가 그걸 믿겠어요. 그냥 사령부 상황실에 모여있던 장교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사령관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여기서 전부 흩어져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게 이제 사령관의 두 번째 술 취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사령관이 들어오면은 30단에 지금 장교가 누구 모여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연행을 반대하고 말이야. 이거 뭐 반란을 특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들하고 뭐 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설명 없이 무조건 반란자라고 그러고 하니까 장교들이 전부 그냥 웅성웅성대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거기까지만 설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궁금하신 분들 여기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또 수경사 체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중에 30단, 33단 이게 그 당시는 수경사 예약 부대였습니까? 아니면 그 임무가 다릅니까? 그 사령관 명령을 안 받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뭐 이거 설명하면서 네. 부대 조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30단, 33단, 호병단, 헌병단, 뭐 방포단 이렇게 5개가 단이 있어요. 그리고 임무가 다 달라요. 헌병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의 수사, 그 다음에 외곽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24개 검문소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를 순찰을 돌고 이런 임무가 우리고, 30단하고 33단은 대통령 경호경부가 주 임무입니다. 저 청와대 주변을. 그냥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그럼 이제 그 경호실 그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경호실의 지침을 받고 임무를 경복궁 저 청와대 주변을 외곽 경비하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자꾸 더 얘기하면 군사기밀이 되니까 그 정도로 시청자들 이해가 좀 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자, 아까 말씀 중에요. 저기 정태환 사령관이 그 수병사 장교들에게 정 사령관을 구출하기 위해서 요구한 행동 지침 이런 게 사실 아까 뭐 그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이런 부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때 우리 신윤이 그 당시 부단장이죠. 군병단 부단장이 체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한 행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게 11시입니다. 11시. 밤 11시. 11시에는 말이에요. 최악의 상태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12일 날 11시. 12 날 11시, 밤 11시. 그 상태가 최악의 상태예요. 뭐가 최악의 상태냐면 모든 병력을 무장하고 전차, 장갑차 이걸 전부 아스토리아 호텔에다 배치하고, 군대 용어로 공격 대기 지점이라고 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병력을 배치하는 게 그게 아스토리아 호텔 앞입니다. 그 아스토리아 호텔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퇴계로 네. 옛날 그 퇴계로 그거를 충정 거기를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청와대하고 한 500m. 그렇죠. 공격 대기 지점을 만들어서 전차, 장갑차 전부 배치하고 공격 명령까지 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쪽 영등포 지역에 있는 포병단장한테도 경복궁에 포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포병단장이 사령관한테 포병은 관측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복궁 쪽에다 포를 사격하면 민가가 다 불탄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가지고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포병단장도. 그리고 각 단장들이 다 거부하는 거야 지금. 요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제가 사령관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11시라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령부 인사참모가 내려왔더라고. 나 좀 꼭 만나야 되겠다. 이 양반은 일반 장교인데 나한테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사령관이 이성을 잃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뭐 그냥 무모한 명령을 하고 부하들을 사격하라고 그러고 뭐 사살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군끼리 부딪히면 군대도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니까 계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이 어떻게 좀 좋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와서 사령관을 좀 어떻게 체포하려는 그런 걸 슬그머니 나한테 귀띔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좀 싸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내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참모들이 말이야. 거긴 많은데 사령관을 설득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참 다퉜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한 10분 후에는 정보참모가 또 내려왔어요. 정보참모는 우리 육사 선배인데 이 양반도 내려와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인사참모하고. 지금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이게 경복궁을 공격하려는데 합수부를, 이게 만약에 공격을 명령받고 공격을 하면 거기 뭐 한 5분밖에 안 걸리잖아. 10분도 안 될 거야 아마 전차가 이동하면. 그럼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지 서로. 왜 그러냐면 이제 30단에도 전차가 있잖아요. 우리 사령부에도 전차가 있고, 이제 그거는 내가 또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그 한참 얘기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정보참모도 나하고 둘이 다투다가 한 조금 있으니까 전차대대장이 또 들어왔어. 전차대대장은 저하고 육사 동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패턴 장군이라고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그 소신 있고 멋있는 장군이요. 나한테 헐렁벌떡거리고 와서 야 이 큰일 났다 야 아스토리아 호텔 전차 장갑차 전부 배치돼 있는데 사령관이 거기 권총을 빼들고 와서 말이야 왜 공격 안 하냐고 자기를 찾고 있다 야 전차대대장 이 새끼 어디 갔어 하고 그래서 저한테 도망온 거야 전차대대장이. 그래서 전차대대장 얘기는 30단에도 우리 전차 1개 중대가 있고 33단에도 1개 중대가 있고 사령부에도 1개가 중대가 있는데 사령부에 있는 전차를 가지고 30단을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30단에 있는 전차는 그럼 이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자기 부하들끼리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 그리고 하선이 나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는 해줄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체포 안 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야 조금만 기다려 도망 다녀 사령관이 나타나면 좀 피해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보냈죠. 그 정도로 사령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다 장태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전부 장태환의 지시를 반대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책에도 보니까 수도교 그 방위사령부에 350분의 장교가 있었는데 뭐 대충 한 60분 정도만 그 정태환 사령관 지시를 듣고 나머지는 다 반대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아까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그 동기분도 그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발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장모님은 지금 체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소위 얘기하면은 그 당시 아무리 극한 상황이지만 군대가 그렇게 그 뭐 이건 군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정도였던 것으로 그 명령 체계가 안 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가만히 있어봐. 그게 명령 체계가 안 선 건 아니에요. 명령 체계는 지휘관 밑에 대대장 있고 참모 있고 다 있지. 그런데 지금 왜 이거 거부 반응하냐면 내가 아까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작전 참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인사 정보 작전만 제외하고 참모 본부사령 그다음에 뭐 상황실장 각 단장들 포병 단장까지 다 그거 왜 그랬어요? 명령이 부당해서 명령이 부당한 명령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거 뭐 공격하라느니 말이야. 이런 그 명령을 내니까 그 밑에 부하가 따르지 않은 거지 결국은. 그래서 거부한 거지. 부하들이 똑똑한 거니까. 아이 부하들이 적임감에 찬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령부에 있는 많은 장교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승화를 조사하는데 연행해서 조사해야 된다 하는 거는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국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도 다 정승화 연행한 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혼자 날뛰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그 하여튼 뭐 장태환 사령관이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고 또 하는 행동이 그 상급자로서의 자질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렇게 듣고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체포를 저기 단장님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체포 상황하고 그 전에 아까 얘기 중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어디서 명령을 받았대요. 근데 그럼 그 정무님은 그때 헌병당 부단장은 저기 수경사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안 받고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아 우리 단장한테 받았죠. 그 얘기를 빼놔서 그런데 예. 그날 왜 진급이 됐다고 그랬잖아. 단장이. 조홍단장. 조홍 단장이. 예. 진급 심사위원장이 차기원 장관이에요. 차기원 장관. 육사 교장인가 당시에 했을 거야. 차기원 장관이 진급 심사위원장이거든. 그게 날 장군을 시켜줘서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홍 장군은 차기원 장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급 심사위원 진급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고전에 사령관을 했거든 수방사령관을. 그 차기원 장관이 야 너 여기 와서 상황을 좀 파악해봐. 빨리 경복궁으로 와. 그래서 수방사 단장이 군복을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가 있었어요. 합동수사본부에.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 가 있으니까 명령을 합동수사본부장이 했을 거 아니야. 단장한테. 같은 계엄 업무 수행하는. 그 단장은 나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지. 그 명령 체계는 이제 그 아 그러면 잠깐만 요 궁금한 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이제 헌병단 정단장으로부터 사령관 체포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수경사 헌병단은 수경사 사령관의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헌병단장이 합수부 쪽에서 얘기를 했다면 합수부에서 명령을 받았으면 그것도 저기 계엄 시대니까 합수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하극상입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극상은 네. 아니 제가 저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엄하에 헌병은 계엄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이. 그래서 육군 범죄 수사단장인 우경련 대령이 그 당시 육군 범죄 수사단이에요. 육군의 가장 권위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었어. 근데 계엄이 발효되면 합동수사본부 2국장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경련 대령은 합동수사본부에 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헌병도 합동수사본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거기 지침을 받아서. 근데 단장이 그리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사 세력을 저지하는 거는 보안사안이에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헌병 단장한테 이거는 반군 세력을 척결하는 식으로 단장한테 지시한 거지. 예를 들면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래서 제가 좀 그 당시 예. 취재를 보니까 직속상관은 장태환 사령관인데 직속상관 맞습니까? 근데 그렇죠. 단장의 직속 상관은 장태환 사령관이고 네. 나의 직속 상관은 헌병 단장이고. 그게 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왜 사령관 명령에 직속 상관의 명령을 안 따르냐? 나는 직속 상관이 사령관이 아닙니다. 나는 단장의 명령만 받아야 돼요. 합동수사본부장의 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고 나는 단장의 명령만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단장의 직속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조홍 단장이 그렇죠. 합동수사본부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니 편입된 건 아닌데 계엄 업무를 같이 수행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명령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조홍 단장 명령 그렇지. 네. 거기까지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러면 그 당시 체포를 하러 갔어요. 예? 이제 뭐 모동 정황이 그래갖고 체포를 갔는데 체포하러 갔을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순수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당시에 윤석민 육군참모 차장이 육군본부 참모들을 다 데리고 수방사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방사에는 지금 한 10여 명의 장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의 참모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육군본부가 총장이 연행됐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호할 겸 자기들도 그래서 수방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령이 떨어졌거든 체포하라고. 그래서 3개 중대 20명씩 고참 하사관들로 사고 날까봐 그래서 60명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사령관 체포하러 갔죠. 왜 60명이냐면 20명은 1층의 문, 20명은 2층 출구, 3층에 20명, 그래서 60명을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우리 정보과장이 사령부에 지금 그 본부대 병력이 몇백 명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게 사령부를 둘러싸고 있다. 이야 외부에서 침투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면은 이게 불리지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총격전이 한 군데서만 났다 하면 이게 전쟁이 또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엄청난 희생이 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지. 위험한 시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내가 가면서 거짓말을 했지. 여기 사령부 본부사령이 나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본부사령이 뛰어나오더라고. 육사 후배인데. 그래서 야 내가 사령부
경찰로부터 지침을 받았는데 수방사 본부의 경비를 내가 인계 맡으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 철수하고 우리가 지금 배치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부